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책 생활밀착 손자병법 전체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원문 3만 번을 통독한 기념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생활밀착형 손자병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손자병법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접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은 경우에 손자병법은 전쟁하는 그런 사례들, 기업 경영하는 사례에만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운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책이 얼마나 접목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제가 설문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설문했더니만 약 100개 정도의 큰 문제들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는 문제와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추려냈습니다. 40개로.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0개의 문제를 손자병법으로 풀어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중국의 손모가 집필한 손자병법이요, 아날로그라면 21세기 제가 집필한 이 책은 디지털 손자병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디지털로 접목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화는 난폭 운전자를 만나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부딪히는 문제들. 2화 반드시 되는 영어 정복.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갑니다. 제11화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쭉 나가서 21화 단칼에 담배 끊기. 그리고 마지막 40화 고통스러운 인생 질문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40개를 다루는데요. 비단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삶을 돌아보게 하는 통찰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징비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 반성문. 그래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며느리들, 직장 생활하는 제 아들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두 소녀에게도 이 책을 꼭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제1화 난폭 운전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난폭 운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쭉쭉. 이 그림들은 제가 다 그렸어요. 어떻습니까? 잘 그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손자병법에 강의 피지라고 있습니다. 1시계편에 강하면 피하라. 난폭 운전자, 또 아주 고약한 사람들, 정말 부담되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칠 때 가장 좋은 방법, 강의 피지입니다. 일단 피하는 겁니다. 제2화 반드시 되는 영어 정복. 영어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죠? 어려워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고 있었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우리 두 아들이 미국에서 거의 20년간 공부를 다 했어요. 영어 정말 정복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보십시오. 손자병법의 성적이익강이라. 이길수록 강해지는 병법.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답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영어 정복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결을, 정확하고 틀림없는 비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화 어리석은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고 싶죠. 어떻게 할까요? 네, 성공하더라도 어리석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몸이 이상해요. 병원 가니까 늦었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이런 얘기를 다루면서 자보전승, 손자병법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보존하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라. 자보전승,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아무리 성공이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내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깨면서 내가 성공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성공일까요? 제4화, 여기 방배경찰서인데요. 뭘까요? 네, 보이스 피싱입니다. 전화 사기, 이런 나쁜 놈들 정말 이거 참 뿌리 뽑아야 되는데요. 지금도 TV에 자주 나오죠? 김미영 팀장이에요? 무슨 팀장이에요? 이런. 그런데 다 속아요. 우리 바로 옆집에 사람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2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용이시제 불용, 손자병법의 제1시계편. 속임수를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병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5화, 부부싸움도 졸속으로. 졸속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졸속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바로 졸속, 제2작전편에 나오는 의미거든요. 부부싸움 여러분 안 하시죠? 네, 하는 사람만 보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부싸움도 미흡하지만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졸속입니다. 제6화, 표현하지 않으면 꽝이다.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간관계 중요하거든요. 표현해야 돼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도자 영민 여상 동의라고 표현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표현을 통해서, 속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표현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7화, 이건희가 불허한 것은, 정말 이게 우리 속에 이건희 회장같이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정말 많이 갖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요, 이건희 회장도 불허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뭘까요? 네, 무소불비, 무소불가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막으려 하면 부족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무소불비, 무소불가. 다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또 존경받고 뭐 이런 사람들 사실 없어요. 다 갖추려고 하면요, 반드시 빈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8화, 가수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미스터 트로트에서 뭐 트로트 열풍 참 많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하면서 노래하는 가수 봤잖아요. 가수는 아무나 하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정합, 이기성을 다루고 있어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고 태권도도 좋지만 노래 못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이정합, 이기성, 정을 단단히 해야 된다. 그리고 기로서 이긴다.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9화, 아내 말 잘 들으면. 이게 뭘까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요, 우리는 최악의 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내가 의사에게 저한테 CT 촬영을 찍어야 된다고, 저의 CT 촬영을 찍어야 된다고 의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심근경색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다루면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무시기불공,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공격해 오지 못할 준비태세에 있음을 믿어라. 이만큼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건강부터 모든 면에서 하나씩 근심되는 것을 끝까지 따져서 해결하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제10화, 장군 안 할 거야? 뭘까요? 네, 제가 직접 겪었던 내용입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저하고 육군 대령 때 이렇게 서로 맞붙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뭘까요? 군명유서 불소라. 상급자가 잘못된 지시를 하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독자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소신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깊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제11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장면도 많이 봐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얄밉죠. 보니까 뭐 불로소득, 또 뭐 한순간에 뭐 대장동 같이 그냥 뻥튀기 해서 몇천억을 갖고 가는, 또 퇴직금 50억을 갖고 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눈에 그냥 불이 그냥 확 일어나죠. 도대체 이 세상이 뭔가? 이리 불공평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저 인간들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병형상수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순리에 따르라.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깊이 생각하면 마음에서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제12화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다. 정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13화에 드러내야 사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을 보게 돼요. 야, 왜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과시하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형인과 아무형. 사람은 드러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숨어들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보는 시간 가집니다. 제14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어떤 분이 얘기를 다뤘어요.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왔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돼요. 얼마나 실망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위기였다. 안 된 게 차라리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손자병법의 필자버리에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이가 있고 해가 있어요. 100%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란 것이요,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삶을 보면요, 다 섞여 있어요. 이것을 잘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인생. 어떤 경우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됐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15화 성공법칙은 쓰레기통에. 성공법칙이 얼마나 많아요. 부의 법칙도 있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승불복이라,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16화 신천지 아웃. 정말 이 나쁜 잘못된 이 종교들을, 가족을 다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그런 얘기를 담고요, 절대로 잘못된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금상거의라 그래요, 손자병법에. 그리고 제17화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이제는 죽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well dying, well being도 중요하지만 well dying도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자식들한테 정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죽어야 돼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자 불가 이 복생이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이 손자병법을 되새기면서요. 제18화 벼랑 끝에 선 당신에게.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자살하고요, 또 부부가 자살하고 일가족이 자살하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손자병법에 심함즉 불구란 말이 있어요.
극심한 어려움, 고난에 빠지면 오히려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갔을 때,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걸 겪고 났을 때에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기서 다룹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19화 2%의 가능성만 있다면, 여러분 보셨죠? 동영상에 제인, 아메리카 갓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죠. 여러가지 암이 있지만은 2%의 가능성을 의사가 얘기했어요. 용기 있게 노래도 하고 살아가는 제인의 모습. 신이라고 그래요. 손자병법에 믿음, 이 믿음, 살 수 있다. 인생은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다. 신에 대한 거, 신에 대한 또 내가 믿는 종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제20화 악마는 호기심을 입는다. 공공부상한 자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보게 됩니다. 악마는요 호기심을 입어요. 호기심, 저거 하다가 그 호기심을 넘기지 못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지라 그래요. 사람을 망치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이유지가 뭘까요? 이익으로 깬다는 말이에요. 미끼로 깬다. 성적인 거, 남녀 간의 성적인 거 유혹하잖아요. 그거로 인생을 그냥 쫑칠 수 있어요. 다음 돈에 걸리잖아요. 뇌물들. 정말 텔레비전에 큰 그 사건 보면요. 부동산 땅 투기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파헤쳐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재수 없으면 걸리면 엄청난 대형 사건에 대해서 난리치고 대부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은 그렇게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고 있죠. 누가 뭐래도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자, 21화 단칼에 담배 끊기 어렵죠.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끊을까요? 매시멜로 이야기 있잖아요. 매시멜로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통제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통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22화 이런 회사 퇴사하겠습니다. 줄다리기 보셨죠? 요즘은 오징어 게임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정말 줄다리기 하면요. 한번 끌려가면은 끌려갑니다. 그냥.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 퇴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은 자기가 주도권이 없을 때 회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해서 자기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손자병법의 치인이 불치인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3화 라떼를 좋아하는 꼰대. 여러분 꼰대입니까? 꼰대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요. 상하 동력자 승,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될 때,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욕심이 같을 때, 생각이 같을 때 이긴다. 꼰대들은 어렵죠. 그래서 꼰대를 우리 자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더 젊게 해서 많은 사람과 동력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꼰대에 대한 얘기. 제24화 참 아까운 사람일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택인 이 임세, 사람을 택해야 돼요. 잘 아까운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세를 맡긴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준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5화 깜이 아닌데 부반장을, 깜이 아니에요. 깜. 그런데 부반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깜이 아닌데. 그래서 식중과 지용자 승이라 그래요. 손자병법에 많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적은 무리를 그것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요. 통장감이 있고 리장감이 있고요. 반장감이 있고 부반장감이 있고요. 다 달라요. 또 국회의원감도 있고 시의원감도 있고 대통령감도 있어요. 대통령감도 아닌데 대통령이 됐다. 참 문제입니다. 나라 전체가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 대통령감이 아니야. 그런데 여론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성장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됐어요. 나라의 불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25화
26항이죠. 네, 화려한 명함의 비밀. 명함을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5만 가지 뭐 직책이 다 있어요. 뭐 무슨 회장, 총재는 몇 개나 되고요. 명함이 화려할수록 사실은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이 화려할수록 속은 비어있다. 그런 얘기를 다루면서 실속을 중시하자는 거예요. 병귀성 손자병법에 실속,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다. 딴 거 필요 없다는 거. 이기는 것이다. 이기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함이 화려하고 요란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빈 껍질일 수 있습니다. 제27화 루키 송의진을 아는가? 여러분 아세요? 루키 게임 세계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송의진입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숙능궁지라. 자꾸 생각해도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숙능궁지라. 자꾸 이게 우리가 게임 하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게임은 몰라도 깊이 들어가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렇죠? 숙능궁지 계속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차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28화 암보다 더 무서운 암 공포증. 이상구 박사 아시죠? 엔돌핀 박사. 예, 돈 많이 벌었죠, 미국 가서. 그런데 갑자기 암에 대한 걱정이 들어왔어요. 이 걱정이 더 큰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암보다도. 그런 얘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과연 이 걱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치심이라 그래요. 손자병법에.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이 참 중요해요. 걱정이 왔을 때 마음. 그리고 치심과 치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손자병법에 이 마음과 이 정신과 생각과 육체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생각을 잘해야지 몸도 상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9화 머리 뭐니 해도 돈. 예, 돈 중요하죠. 돈이 최고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 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취적지리자화야. 적에게 이익을 취했으면 돈으로 보상하라. 성과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과급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 돈입니다. 돈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리더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30화 PC방 사장과 라면. 예. PC방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으로 보지 않고 야, 라면 하나 더 먹을까? 이 자꾸 돈으로 계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현실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이제 PC방 사장이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현실주의자가 아닌가, 돈만 밝히는 그런 나름대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다룹니다. 비리부동이라고 그럽니다. 손자병법에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라. 모든 행동에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31화 돌아가도 괜찮아. 제가 겪었던 5.18 민주화 항쟁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직접 부딪혔으면 다 죽었어요. 50명이. 그러나 저는 부하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그들과 이렇게 대치하면서 풀어갔어요. 이게 우직지계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요. 우직지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돌아감으로써 양보함으로 또 정도 경영함으로 결국은 그것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 삶도 올바르게 가야 된다. 결국은 올바르게 해야 정직하게 해야지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제32화 욱하는 성질 죽이기. 야, 참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내 성질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뭐 그러면 욱 하는 게 있잖아요. 욱 그냥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욱하는 성질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분속 감호라고 그럽니다. 급히 성을 내는 사람은 가히 모미를 당할 수 있다. 33화 공짜로 우주 비행선 타기. 여러분 타고 싶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하객지연으로 일본 외선을 이렇게 깨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이 집중이거든요. 집중.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때 아전이 적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는 오로지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킨다. 이 집중하면은 여러 가지
큰 힘이 생깁니다. 그냥 집중이 아니라 이것은 적급성의 그런 위력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몰입, 집중. 34화 방탄소년단에게 던진 도전장. 이게 뭔가 하면요, 요즘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 가지고 성공을 하기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멀티 태스, 멀티 여러 가지 몇 가지 다양한 그런 멀티 직업, 멀티 기술, 멀티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기술 가지고만 이제 밥 먹고 살겠다, 어려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가수 있죠, 뭐 개그하는 가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방탄소년단에게 자기들 도전장을 던지겠다, 이렇게 개그하면서도 노래한다는 거예요. 개그라는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재성지형이라 부릅니다. 이길 수 있는 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재성지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서 앞으로 AI 시대에 뭐 더 높은 차원이 오더라도 이 재성지형의 병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 지금부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35화 땜빵만 하다 보면 캘리포니아 아파트가 반이 완전 무너진 것 기억나시죠?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기억나시죠? 땜빵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 인생도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치료 해결하지 않고 순간순간 넘기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근복색치 세밀하게 하나씩 의심되는 곳은 계속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 우리 삶에서도 절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순간순간만 넘기는 땜빵만 하지 말고 세밀하게 체크해서 반드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화 조기 축구장에서 일어난 일. 조기 축구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동네하고 어떤 시합할 때 뽑기 하잖아요. 대진표. 와, 그냥 올라가면 부전석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부전석 맞아요. 싸우지 않고 이겼으니까 운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전석의 의미가 또 있어요. 부전이 부린 지병 있잖아요. 실제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영향력.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부전성이 뭔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7화 위기를 기회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솔련이라는 뱀을 소개합니다. 머리, 꼬리, 허리가 하나가 돼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서로서로 도와서 자발적으로 이겨나간다는 그런 뱀이잖아요. 솔련. 위기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기라고 인식해야 돼요, 우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 것인가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처음부터 그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그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이 솔련의 태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38화 이겨놓고 싸우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손자병법의 명구 아닙니까? 선승이후 구전이라. 이겨놓고 싸운다. 이순신과 권율이 나중에 서로 다툼을 합니다. 이순신에게 권율이 부산 출정하시오. 이순신은 못합니다. 서로 싸우죠. 왜? 이순신은 지금 가면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기 때문에 절대로 지는 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겨놓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태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꼭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39화 눈물 흘리는 로봇.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정도로 이 로봇이 우리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는 로봇이 있다. 로봇이 눈물을 흘려. 이게 참 사실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끝자락,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미오미오 지어모형이라. 도대체 이게 너무 신비하고 해서 그 마지막 형태까지 우리가 닿는 거,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없는 거,
이런 세계로 갈 거다.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앞으로는 도대체 해석할 수 없고 끝을 볼 수 없는 형태가 안 보이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40화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질문.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늘 하는 말이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기서 한글이 나왔습니다. 한글이. 자,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그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질문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불문이다. 손자병법에 장수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5가지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책을 끝냅니다. 5가지 질문. 첫째가 나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했어요. 꼭 이 책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 책에서 사용된 손자병법 어구를 전부 모아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만 제대로만 이해해도 손자병법 사실 다 이해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구만 제가 손자병법을 45년 동안 3만 번을 통독한 그 결론으로 제가 만드는 이 내용들이거든요. 이 어구들이거든요. 이렇게 엄선한 어구들이거든요. 이 책 속에 다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꼭 여러분들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시면 뒤에 몇 종 나와 있으니까 거꾸로 보시면 돼요. 자,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책 여러분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아이들까지 보시게 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